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의 엣지 부분, 엣지가 이제 가장자리잖아요. 가장자리. 네트워크의 인터넷의 엣지 부분을 구성하는 접속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호스트 장치를 최종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가장자리 네트워크를 어, 접속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액세스 네트워크. 근데 액세스 네트워크가 이제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인터넷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접속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액세스 네트워크 구분할 때 그러니까 가장자리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어, 홈 액세스 네트워크, 일반 가정용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정용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또는 가정에 있는 어떤 인터넷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홈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홈 액세스 네트워크 또는 뭐 레지덴셜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레지덴셜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액세스 네트워크 또는 레지덴셜 액세스 네트워크, 홈 접속 네트워크이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접속 네트워크인데 엔터프라이즈 접속 네트워크. 여기서 말하는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한 어떤 회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회사라는 의미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사용자들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조직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축과 운영이 가능한 그런 접속 네트워크를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포함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홈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ISP,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의뢰해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액세스 네트워크가 일반 가정에 있는 호스트 장치들을 연결하는 홈 접속 네트워크, 또 엔터프라이즈 접속 네트워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액세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통신 링크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매개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물리적인 매개체가 어떤 물리적인 매개체가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엣지 이러면은 이제 앞에 설명한 대로 인터넷의 가장자리 부분이라는 게 인터넷의 최종 사용자 단말 엔드 시스템 또는 호스트들이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의 엣지에 해당되거든요. 엣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호스트 또는 호스트를 일반적으로 이제 종단 장치, 엔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엔드 디바이스 또는 엔드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단 장치가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부분, 인터넷의 가장자리 네트워크 부분을 접속 네트워크다,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엣지 이러면은 액세스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엣지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액세스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의 엣지다. 그래서 엣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엣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호스트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가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이 액세스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홈 네트워크는 보통 일반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홈 네트워크들은 이 홈 네트워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을 ISP라고 그런다. 이렇게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 ISP 네트워크하고 통합해서 대신 이제 사용자들이 ISP에다가 이렇게 요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된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정에 있는 호스트 장치들을 연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에서 그죠? 우리 대학 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어떤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사용자들에게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 운영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다 이렇게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네트워크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해 보면은 액세스 네트워크, 홈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홈 네트워크가 실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홈 액세스 네트워크도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홈 액세스 네트워크의 유형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DSL이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네트워크 약자인데요.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라인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라인의 약자인데 DSL. 조금 이따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전화선을 사용하는 DSL 네트워크를 홈 액세스 네트워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CATV에서 사용하는 그 동축 케이블이 있거든요. CATV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케이블 모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케이블 모뎀. 이 케이블 모뎀을 홈 액세스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광 케이블을 직접 집에까지 연결하는 가정까지 연결하는 Fiber to the Home 이게 FTTH가 Fiber to the Home의 약자거든요. 광 케이블을 to the home FTTH 집에까지 광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홈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런 FTTH 액세스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집 근처에 랜을 설치를 하고 랜. 보통 랜을 설치를 할 때 이제 유선 랜은 이더넷 기술, 이더넷. 무선 랜은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데 집 근처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그 하나의 동이나 하나의 단지에다가 이더넷 랜을 구축하고 그 랜을 집에까지 연결하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를 홈 액세스 네트워크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우리 대학교 같은 이런 또는 뭐 회사 같은데 이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경우에 랜을 구축을 해서 호스트 장치들을 연결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랜을 구축하는 기술은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로 두 개의 조합으로 이렇게 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는 3G 또는 4G LTE 또는 5G 같은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렇게 호스트 장치들을 대부분 이런 경우는 호스트 장치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로 쓸 수 있는데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범위가 기술적인 그런 범위가 아주 넓어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홈 액세스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 두 가지 유형의 액세스 네트워크들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DSL 액세스 네트워크도 이게 뭐 상당히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건데요.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DSL 액세스 네트워크는 전화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화선. 우리 이제 각 가정마다 전화선이 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정에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는 가정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 전화선이 전화구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전화선이 하나씩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각 가정까지. 각 가정에 전화선이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일단 전화를 연결하고요. 전화기를 연결하고. 유선 전화기죠, 물론. 전화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전화선을 통해서 음성 신호, 전화기로부터는 음성 신호하고 인터넷 호스트 장치로부터 오는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호스트 장치를 연결하는 이제 모뎀, DSL 모뎀을 하나의 케이블에 동시에 연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바이스가 이제 스플리트라고 그러는데, 스플리트를 사용해서 동시에 연결해서 유선 전화기는 음성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고, 모뎀은 인터넷 호스트 장치, 뭐 다양한 인터넷 호스트 장치들이 가정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호스트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화선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모뎀이거든요. 모뎀. 그래서 이 DSL 네트워크는 하나의 전화선을 써서 인터넷 호스트로부터 전달되는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전달하고요. 동시에 전화기로부터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음성 신호도 동시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화구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모뎀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모뎀들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음성 신호는 전화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장치로부터는 DSL 모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인터넷 데이터들은 별도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DSL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SL 원리는 이런 겁니다. 원리는 동일한 전화선인데 보통 이제 음성 신호를 전기적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주파수가 보통 한 4kHz. 주파수가 음성 신호는 4kHz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kHz. 근데 실제 그 전화선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한 그런 신호는 주파수가 훨씬 높은 그런 신호들도 이렇게 전화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전화선의 길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1메가 정도
1104kHz. 그러니까 1.1.104MHz잖아요. 이런 정도까지의 아주 높은 주파수의 신호도 전화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전화선의 길이가 조금 이렇게 짧아지면은 훨씬 더,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주파수의 신호들도 전달이 가능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 신호를 4kHz까지 음성 신호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주파수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사실은 같은 저기 전기선 전화선을 통해 전달하더라도 수신하는 쪽에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주파수가 이렇게 다르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통신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서로 다르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동일한 매체를 또 전화선을 통해서 이렇게 수신된 그런 어떤 복합 아날로그 신호에서 음성 신호와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은 그런 데이터 신호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이제 퓨리의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퓨리의 분석.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화선은 4kHz 이내 아날로그 신호, 저주파 아날로그 신호를 쓰고 고주파 아날로그 신호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케이블 길이가 길면서도 고속의 이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보통 이제 ADSL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ADSL 기술. 물론 전화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송 속도는 달라집니다. 전화선이 길면은 이제 음성 신호가 이렇게 저항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멀리까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음성 신호를 한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그래서 전화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송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길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0Mbps 전후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그런 ADSL 모뎀을 쓸 수도 있고요. 전화선의 길이가 이렇게 좀 짧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1km 이내로 이렇게 전화선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아주 고속의 100Mbps 전후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VDSL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VDSL 같은 경우는 전화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가 아주 이렇게 높아도 전달이 가능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SL은 하나의 전화선을 사용해서 음성 신호와 그 다음에 고속의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달하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여기서 초창기라 하면은 2000년대 이제 초반 정도에 2000년 무렵부터 2000 한 몇 년까지 ADSL, VDSL을 실제로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이 썼고요. 현재에도 이 DSL 모뎀을, DSL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 홈 액세스 네트워크로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액세스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DSL 액세스 네트워크는 전화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케이블 액세스 네트워크는 CATV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그러니까 유선 방송용 그 케이블 네트워크 있는데 그 케이블 네트워크 보통 CATV 네트워크가 되는데 그때 이 케이블 방송용 이 케이블은 전화선이 아니고요. 이 케이블은 우리가 보통 이런 케이블을 부를 때 동축 케이블이 되는데요. 동축 케이블이다. 코엑시얼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동축 케이블이 원래는 무슨 용도냐면 원래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TV 채널, TV 비디오 신호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그 CATV 케이블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사용이 돼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CATV 여러 개의 채널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그런 주파수 신호, 그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주파수의 신호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주파수의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TV용 비디오 전송용으로 쓰지 않고 있는 이런 거죠. 쓰여지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 아주 고주파 신호 또는 아주 저주파 신호 이런 부분을 인터넷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퓨리어 분석을 통해서 동시에 비디오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CATV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케이블 모뎀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케이블 모뎀 기술. 근데 이제 케이블 모뎀은요, 이 케이블 하나를 있잖아요. 이 케이블 하나를 전화 같으면 모든 가정에 전화선이 하나씩 들어오는데요. 이 CATV의 이 케이블은 여러 가정에서 말이죠. 여러 가정에서 이 케이블을 공유를 해요. 이 케이블을 공유를 한다. 여러 케이블 하나가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정의 그 홈 네트워크가 연결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하는 방식은 DSL 모뎀하고 사실 비슷한데 이때 이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전송 속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부터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상향을 이제 보통 업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스트림은 한 1기가bps 전후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반대 방향 인터넷에서 가정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향 방향 다운스트림은 전송 속도는 10기가bps 전후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데 이런 속도들이 기본적으로 전용 속도가 아니고요. 공유 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SL 모뎀하고 케이블 모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케이블 모뎀은 전송 속도를 이웃에 있는 그런 케이블 모뎀들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한다. DSL 모뎀은 전용 그런 전송 속도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리는 이제 비슷한 거죠. 실제 원래 용도, 비디오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 또 전화 음성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 외에 나머지 그런 실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을 인터넷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이다.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케이블 모뎀은 공유 속도를 제공하고 DSL 모뎀은 전용 속도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FTTH 앞에서 설명드렸죠. 각 가정마다 이런 걸 보면은 CATV 같은 경우도 이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 꾸리선이거든요. 꾸리선. 여러분들 뭐 집에서 혹시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때 케이블 모뎀을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꾸리선, 동축 케이블을 쓴다고요. 전화선도 마찬가지죠. 이 전화선도 기본적으로 이 전화선이라는 게 꾸리선이거든요. 이 전화선이 이게 꾸리선이에요. 종류는 다르지만 꾸리선이라고. 근데 FTTH는 뭐냐? FTTH는 이 네트워크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이 케이블이 말이죠. 이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케이블이 다 네트워크에서부터 집에까지 각 가정까지 케이블이 전부 다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 Fiber to the home.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광 케이블의 특징, 구리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공부하신 분들은 광 케이블이 구리선에 비해서 훨씬 대역폭이 높기 때문에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서는 어쨌든 광 케이블이 구리선보다 매체,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품질이 좋아서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TH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은 광 케이블을 집에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 비용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들지만 훨씬 더 구리선을 사용하는 DSL 모뎀이나 케이블 모뎀보다 훨씬 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말이죠. 노트에서 집에 각 가정까지 광 케이블을 하나씩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까지 광 케이블 하나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요 근처에 와서는 여러 광 케이블 하나를 여러 가정에다가 이렇게 분기하는 이런 형태의 공유 전송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 이제 네 가정이 이 케이블 하나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덟 가정, 16가정 이런 더 많은 가정에서 광 케이블 하나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 케이블 하나의 전송 속도를 여러 가정에서 공유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FTTH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걸 여기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이제 하나는 정말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케이블의 사용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공유하는 것을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그러거든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러니까 시간 분할 다중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나누어서 이번에는 이 가정에 있는 모뎀이 사용하고 그 다음 시간은 저 가정에 있는 모뎀이 사용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TDM 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DM 폰은 여기에 이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제 이 네트워크 장치가 전원을 실제로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직접 전원이 공급이 필요한 그런 장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는 액티브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납니까? 액티브 옵티컬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원 공급이 필요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되는, 이런 경우는 옵티컬 패시브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에 집 근처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장치가 이 스플리트라고 그러거든요. 스플리트. 이 스플리트 같은 이런 어떤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원을 공급하려고 하면 전기 시설이 거기까지 이렇게 사실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구축할 때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광 케이블을 구축할 때 이런 액티브 옵티컬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그런 소자들로 구성되는 그런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거든요.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폰으로. 근데 이 폰으로 구성할 때 이 공유 케이블을 시간을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다중 접속을 하게 하는, 여러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이제 TDM 폰 방식으로 이렇게 FTTH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DM 폰 방식. 그러니까 TDM 폰은 이 공유 케이블에서 제공되는 전송 속도를 여러 가정에 있는 모뎀이 전송 속도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WDM 폰이라고 하는데, WDM. 여기 WDM이 뭐냐면은 파장분할 다중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파장분할 조금 이렇게
용어가 좀 복잡한데 파장. 파장이라고 그러면은 파장. 웨이브랭스잖아요. 웨이브랭스거든요. 파장. 웨이브랭스인데 파장은 어, 그, 그 주파수가 있으면 주파수의 역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주기라고 그러는데 한 주기를 구사할 신호의 길이를 보통 이렇게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파수가 다르면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면은 당연히 주기가 다르고 주기가 다르면 이제 파장이 달라진다. 이런 이제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파수가 서로 다른 그런 신호는 같은 케이블을 통해서 동시에 전달해도 수신하는 쪽에서 그 구분해서 이렇게 수신을 할 수가 있다고요. 동시에 이렇게 전달해도 그 이론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퓨리의 분석이다 이렇게 퓨리의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퓨리의 분석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파장이 서로 다른 이런 광 신호를 동시에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블은 하나인데요, 이 케이블은 하나인데 여기에 파장이 다른 신호 여러 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해서 요 스플리트에서 말이죠. 스플리트에서 이 파장의 신호는 여기로 보내고 요 파장의 신호는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 요 파장의 신호는 이렇게 구분해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각 가정에 있는 모뎀에 전달되는 신호, 광신호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케이블은 공유하지만은 이 케이블에 전달되는 광신호 자체는 모뎀마다 각 가정마다 서로 다른 광신호가 전달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FTTH 기술을 WDM 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WDM 폰. 그래서 WDM 폰 같은 경우는 각 가입자별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수기가bps 전후의 전용 속도를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 하나의 광 케이블에 여러 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전송 속도는 대신 이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TDM 폰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DM 폰을 써서 전송 속도를 높이는 그래서 더 속도가 빠른 그런 FTTH 구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랜을요.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예 우리 홈 네트워크 가정에 있는 홈 네트워크가 설치되는 그 지역에 랜을 구축하는 거죠. 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이제 가정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랜이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이제 아파트에 단지나 아니면 아파트의 동마다 별도의 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랜을 가정에 있는 홈 네트워크에다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보통 이제 이더넷 액세스. 그때 이제 이 랜 기술의 유선 네트워크는 이더넷을 주로 사용하고요. 무선 네트워크는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와이파이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더넷은 데이터 통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더넷을 좀 생소할 텐데요. 그러니까 유선 랜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이 이더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선 랜을 구축하는 기술은 와이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더넷과 와이파이를 통해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택세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아파트 랜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에도 주로 이렇게 구축하기 때문에 아파트 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사용자들은 홈 네트워크를 이 랜을 통해서 랜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 하나의 빌딩에 랜을 구축을 하고요. 그 랜의 한 회선을 홈 네트워크에다 연결하는 이런 방식. 이게 이제 하나의 가정이 되는 거죠. 홈 네트워크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이 랜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랜을 구축하는 방식이 이더넷이기 때문에 이더넷 또는 와이파이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더넷 그 다음에 또 와이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데이터 통신을 듣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자세하게 이제 강의할 시간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기대 박성철 교수 채널에 들어가면요 네트워크 설계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계. 그 중에 이더넷 강의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이더넷 강의도 있고 그다음 이더넷 스위치 강의도 있는데 뭐 두 강의를 들으면은 이더넷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유선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22강에 보면은 와이파이 무슨 랜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의를 참고하시면은 이더넷과 와이파이 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가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 근데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는 이더넷 와이파이 액세스 네트워크, 홈 액세스 네트워크하고 사실 동일한데요. 규모만 홈 액세스 네트워크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우리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 네트워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유선 네트워크는 이더넷으로 이더넷 스위치를 연결해서 이더넷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고요. 무선 네트워크는 와이파이로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를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왜냐하면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회사의 위탁에서 네트워크를 갖다 접속을 하지만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 이런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호스트들한테, 최종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구분해서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접속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은 랜 액세스 네트워크와 랜 홈 액세스 네트워크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대학 같으면은 뭐 수많은 우리가 이제 건물들이 학교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건물에 액세스 스위치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들을 또 중앙에 있는 스위치와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때 이렇게 연결할 때는 이제 스위치를 연결할 때는 광 케이블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에서 최종 사용자 PC나 노트북을 연결할 때는 이때는 이제 구리선을 이제 주로 사용하죠. 여기는 광 케이블을 쓰지만 여기는 구리선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선으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그 스위치에 AP라고 그래야죠. 액세스 포인트 장치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이런 장치들을 연결하는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데 이 내부에 실제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유선은 이더넷,
무선은 와이파이. 이렇게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론 나라마다 이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렇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홈 액세스 네트워크로 이렇게 사용되는 기술이 네트워크의 종류가 이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DSL이고요. DSL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케이블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DSL이면 DSL 모뎀 네트워크이고 케이블 네트워크는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FTTH 네트워크, 광 케이블을 직접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FTTH 네트워크. 그 다음에 랜을 집 근처에 랜을 구축하고 랜 회선을 직접 가정에 연결하는 랜 액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의 추세를 보면요, 이 가입자 수를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를 보면은 2012년도 8월달 통계를 보면은 DSL 가입자가 한 220만 정도 되고 케이블 모뎀 가입자가 490만, 한 500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광 케이블을 직접 집에까지 사용하는 FTTH 가입자는 440만, 그 다음에 랜 액세스 가입자가 650만 정도 됐는데, 2021년 현재 보면요, DSL 모뎀 가입자는 한 50만밖에 안 돼. 220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엄청 줄어들었죠. 케이블 모뎀 가입자는 500만에서 한 28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FTTH 가입자는요, 440만에서 950만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어들, 여기는 뭐 엄청 많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랜 가입자는 2012년도 8월 달에 한 650만 정도 됐는데 960만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2021년도 2월 말 현재 보면은 랜 홈 액세스 가입자가 963만으로 제일 많긴 하지만 증가 속도로 보면은 FTTH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곧 이 FTTH 가입자가 랜 가입자를 추월할 거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FTTH하고 랜이 두 가지 액세스 네트워크가 홈 액세스 네트워크의 액세스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은 DSL 네트워크,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DSL 모뎀을 쓸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블, 그 다음에 실제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 매개체를 물리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지컬 미디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정보를 신호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피지컬 미디어, 물리 매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물리 매체는 정보를 표현하는 어떤 신호를 실제로 전달하는 매개체를 피지컬 미디어, 물리 매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물리 매체를 통해서 통신 장치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물론 물리 매체가 케이블이 없으면은 무선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선으로 연결해도 실제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 채널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리 매체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유도 매체, 가이디드 미디어고요. 가이디드. 신호가 흘러가는 그런 경로를 나타내주는 그런 물질이 존재하는 그런 매체를 유도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도 매체. 유도 매체에서 그 물질을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케이블. 신호를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매체를 비유도 매체, unguided medi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unguided media는 이제 무선이다 이렇게 하죠. 케이블이 있는 경우는 이제 유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죠. 그래서 유선 유도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선 두 개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랜에서 사용하는 유선 케이블이 대부분 이제 TP 케이블입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구리선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든 이런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에서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광 케이블이 이제 유도 매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유도 매체는 와이파이 채널, 그다음 위성 채널, 이동 전화 무선 채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도 매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공기 중으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 전자기파 신호가 전달이 되지만 그러니까 채널이 다르다는 게 주파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주파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전달이 돼도 수신하는 쪽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물리 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물리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다,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구리선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든 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한기대 박성철 교수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네트워크 설계 재생 목록이 있고요. 그 중에 제 1강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제 2강이 이제 광 케이블이고요. 두 강의를 참고하시면은 유도 매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P하고 광 케이블 또 동축 케이블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혹시 이렇게 무슨 매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있다,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13강이 데이터 통신 재생 목록 중에 데이터 통신의 제 13강이 무슨 매체입니다. 그래서 제 13강을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와이파이에서는 어떤 주파수의 채널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액세스 네트워크, 접속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가 사실 이제 복잡한 그런 어떤 기술로 구성이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액세스 네트워크 여러 가지 종류의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 액세스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 액세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물리 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해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